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이번 한 주가 시작되고, 그죠? 월요일이 조금 나쁘게 시작했다가 화요일, 수요일, 오늘까지는 장이 괜찮았습니다. 장을 보면 중국 이슈나 이런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동안은 어떤 악재가 없다는 게 호재고 또 호재가 없다는 게 악재인 그런 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약간 박스권에서 놀면서 어떤 개별 종목이 어떤 움직임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수가 좀 오르면서, 그죠? 개인 또 맨날 파는 기관 양쪽에서 매도 코스피. 근데 외인은 특이하게 한 1조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덕분에 환율도 오늘 12원 가량 빠지고, 그래서 1319원. 요즘은 위안화, 그 다음에 우리 환율, 또 외인들의 포지션, 여기에 서로 겹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같이 감안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좀 잠잠했는데, 그죠? 이제 오늘 밤부터 또 조금씩 미국 시장 영향을 받기 시작하겠죠. 일단은 크게 보면요. 오늘 장에 약간 특징주는 2차 전지 중에서도 그동안 숨어있던 종목들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굳이 그거를 또 좀 해석하자면요. 내일 마크롱하고 바이든 인플레이션 감축법 해소, 거기 어떤 토론을 한다고 모이기로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2차 전지 이 부분이 조금 괜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굳이 오늘 장을 약간 설명드리면 그렇다 보니까 상한가가 5개가 나왔는데요. 우선주가 2개, 또 어떤 상한가 나머지 3개는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도 또 오늘은 대성 하이텍, 또 SAT, ENG 이 2 종목은 그동안 어떤 2차 전지 대접을 못 받는 아주 가벼운 품절주 성격의 종목이었죠. 그런데 얘네들이 그동안 대접을 못 받다가 오늘은 거래를 바닥에서 틔우면서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거론을 하자면요. 밴더 회원님들이 어떤 종목을 샀을 때 올랐다, 팔았다, 수익 봤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항상 내가 종목을 사고 팔고 하면 한 번씩 복기를 해봐야 돼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했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못했는지, 그래야 다음에도 발전이 있다는 거죠. SAT, ENG 요거는 그죠? 그동안 바닥이라 해서 좀 사갖고 한 며칠 좀 제법 들고 있었죠. 기간은 들고 있었는데 어떤 종목의 선택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수급이 붙는 어떤 그런 종목들은, 그죠? 차트도 이쁘고 수급이 붙고 하는 거는 반응은 빠르죠. 그렇지만 수급이 붙는다는 말은 누군가는 판다는 이야기죠. 누군가는 산다는 이야기고. 이런 종목은 항상 위험 부담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바닥주다. 이 바닥주를 내가 싼 가격에 안전하게 산다. 그러면 물릴 가능성은 작지만 거기에 비례해서 또 지겨운 감이 따른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SAT, ENG 이 종목을 굳이 한 번 더 오늘 거론해 드리는 것은, 그죠? 우리는 전부터 계속 얘가 그죠? 자회사가 2차 전지 소재를 만들고 있다. 그걸 알고 있었죠.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거를 빌미로 해서 2차 전지 중에서는 너무 싸다. 반드시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자회사의 어떤 2차전지 소재, 이 가능성을 보고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시세라는 거래요. 열심히 분석하고 많은 정보를 찾았어. 먼저 알고 그 종목을 샀다는 것은 뭐 싸게 살 수도 있는 기회는 되지만 그 대신 시세라는 거는 대중이 다 알아야 시세가 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미리 사놨는데 그동안 반응이 없다가, 그죠? 오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그런 내용들이 기사화되면서 얘가 상한가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종목을 어떤 빌미로 봤어도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먼저 어떤 종목을 찾아냈다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하다. 그런 거를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한 종목의 몰빵이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테마별로 여러 개를 분산을 해둬야 내가 지겹지도 않고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 감안하시고 또 익절은 항상 옳아요. 요즘 보면 장중에 보면 VI 한번 1차 VI 갔다가 대부분 다 쭉 빠져버려요. 심지어는 마이너스도 나는 경우도 있고. 요게 요즘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요즘은 1차 VI 훅 걸려서 공방전을 펼치면 저도 좀 불안해요. 이거 일하다가 빠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항상 어떤 분할 매도 하는 편인데 SATENG 이거는 그 장중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저 역시도 뭐 1차, 2차 나누어서 그전 한 80%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80% 매도하고 한 20% 정도는 80% 팔아서 어떤 수익 거둔 게 있으니까 얘가 하도 워낙 바닥에서 장기간 기다가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먹은 거 토해낸다는 기분으로 뭐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해가지고 좀 소액을 남겨둔 거지. 뭐 정석으로 하면 뭐 10%, 20% 오를 때마다 단계 매도하는 게 정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결과에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식은 항상 많다. 그리고 얘가 오늘 상한가에 끝났지만 내일 아침에 무조건 플러스 출발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또 밤사이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할 수도 있는 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 내가 팔았는데 상한가 갔다. 그래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항상, 그죠? 말씀드리죠. 내 주식 산 사람도 부자 되라. 그리고 악성 댓글 단 사람은 거지 되라. 이게 주식하는 사람의 항상 마인드.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매도는 하시되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드렸죠. 한 타임 쉬어가자. 왜 그러냐면요. 오늘 밤에 그 파월이 이제 연설을 해요. 파월이 연설을 하면 뭔 이야기 하겠어요? 뻔한 이야기 하겠죠. 뭐 향후 증시, 금리 방향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것인데 첫째는 그죠? 모든 것의 핵심은 인플레이션. 지금까지 금리를 줄라고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하면서 쭉쭉쭉 올렸어요. 올리고 이제 겨우 인플레이션이 잡혀간다는 거죠. 가능성이 보여요. 잡혀간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란 건요. 결국은 주식하고 똑같아요. 투기 요인이 항상 문제라는 거죠. 실수요보다 투기가 붙으면 인플레이션이 이상 급등, 과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겨우겨우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구분능선까지 와 있는데 이 상황에서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이제는 거진 잡혀간다. 아주 괜찮아. 흐름이 괜찮다. 그런 좋은 발언을 하면서 이 상태면 우리 이제 금리도 내릴 것이고 이런 식으로 우호적인 우리가 바라는 비둘기 발언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요. 또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꿈틀꿈틀 살아나요. 원래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구분능선까지 왔으면 인플레이션의 숨통을 확 끊어놓기 위해서 마지막에 한 방 더 강하게 한번 팍 밟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월이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비둘기적인 발언보다는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한번 날려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약간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어떤 악성, 그죠? 매파 발언을 하고 이후에 뭐 향후 어떤 경기나 이런 흐름을 봐서 뭐 내가 적절한 어떤 포지션을 취하겠다. 이렇게 약간 시장을 달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우호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 것 같아. 왜냐? 연준은, 지금 파월은 모든 화력을 인플레이션에다가 다 꽂아뒀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일 파월이 매파 발언을 해서 뭐 다 밤사이 다우 나스닥이 급락을 하고 또 내일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그때가 오히려 또 한 번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의 말을 지금 나오는 지금 시점의 파월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이면에 깔고 있는 복선, 그 다음에 파월이 지금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하는지 그 이면을 캐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파월이 밤사이에 어떤 발언을 하도 우호적인 발언을 해서 주식이 급등하면 좋고, 아니면 약간 악성 발언을 한다 해도요, 그 자체를 너무 좀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시점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매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밤사이에 또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는지 한번 봐야 되고, 만일 우호적으로 가고 특별한 어떤 악재가 없다고 하면 또 그러면 또 다음, 그죠? 우리가 어떤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종목군들을 또 대응을 하면 되겠죠. 지금 현재 봤을 때는요, 서두에 말씀드린 그 마크롱하고 바이든 둘이 만난다. 그래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 대해서 해소 방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그러니까 그 2차 전지 이쪽 부분은 조금 더 강하게 뭐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오늘 하나 보니까 그 영국이 저 신규 원전을 하는데 영국에서 중국을 제외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국에서 신규 원전하는데 중국을 제외한다. 그래 되면 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되고 호재가 되겠죠. 그래 되면 그동안 좀 쉬었던 저 원전이 또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항상 그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그죠? 마르지 않는 생 같은 그 이제 사우디 호재인데 지금 보면 그 사탐 알수바이 이분이 그 앞전에도 한번 왔죠. 그 빈살만 따라서. 근데 저 사람이 그 사우디의 차관인데 그 지금 스마트 시티 그 관련된 그 총책임자로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이 다시 또 방한을 했어요. 방한을 해서 그 주 골자는, 그러니까 리야드 2030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그 네옴시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도 결국은 한 5년, 6년 전인가 그때 나왔던 그 사우디에서 나왔던 리야드 2030이라는 그 프로젝트가 지금은 현실화되면서 네옴시티 테마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리야드는 그 사우디 수도죠, 수도. 그러니까 저 부분이 어떤 향후 또 지속적인 이슈가 되겠다. 근데 이번에는 뭐 네옴시티의 전체 테마가 아니고 저 사람이 스마트시티 관련된 차관이니까 그쪽 부분이 또 뭐 국한적으로 테마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분이 그 네이버 그 빌딩 거기에서 최첨단 어떤 건물 그런 기능을 갖고 있으니까 저 네이버 빌딩을 방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5G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뭐 아니면 그죠? 그 디지털 트윈 뭐 이런 것들이 또 복합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오늘 장을 이래 보니까 뭐 일단은 약간 데이터 관련된 거, 뭐 데이터 솔루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약간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 부분이 뭐 사탐 저 관련된 테마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네이버 빌딩을 방문을 하니까 네이버 빌딩의 어떤 그 핵심 이런 걸 또 상상을 하면 되겠죠. 네이버 빌딩을 상상을 하면서 처음에는 데이터, 뭐 5G, 그 다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쭉 상상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테마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뭐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뭐 어떤 그 삼성, 그죠? 삼성하고 골자를 맺고, 그러면 5G 하면 삼성이고, 그러면 삼성하고 협력 관계. 그런 식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네이버라는 이 건물 안이니까 이 건물 안에는 또 바깥에, 그죠? 도시 곳곳에 있는 디지털 중계기랑 또 건물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인빌딩 안테나랑 또 개념은 약간씩 틀리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뭐 그동안 뭐 많이 알고 있던 그 우리넷 같은 거, 우리넷 같은 경우는 5G 장비에 또 디지털 트윈 원천 기술도 있고 또 이 인빌딩 안테나 관련 어떤 특화된 어떤 업종이고 하니까 우리넷 같은 이런 것도 최근에 얘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뭐 어떤 적당한 어떤 관심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오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디지털 빌딩이라는 것은 스마트 빌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그죠? 사물, 모든 사물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 모든 기기들이 연결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요즘 TV 보면 삼성전자에서 엄청 광고를 많이 때리죠. 세상은 다 연결된다. 사람과 사람은 연결된다. 그런 식으로 쭉 광고를 때려요. 그 광고를 보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또 이제 어떤 스마트 싱스 이런 것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저 어떤 테마로 향후에 엮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오늘의 어떤 장은 뭐 괜찮았다, 좋았다. 그렇지만 내일은 또 모른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라는 것은 기회가 주면 항상 분할 매도 해가 익절을 해두는 것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결과가 상과 같아서 아쉬워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 종목은 넘쳐나고 항상 테마는 바뀌고 돈만 있으면 살 종목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밤사이에 파월이 어떤 뭐 뉘앙스를 풍기에 따라서 또 내일의 어떤 장세는 많이 변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어떤 매파적인 발언을 해도 내일은 그렇게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뭐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래 생각합니다. 파월이 지금 할 수 있는 연설의 최대 이슈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꺾고 두는 어떤 그런 시점이다 생각하고 어떤 파월의 연설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또 이해도 되고 또 많은 향후에 많은 힌트가 또 그런 데는 숨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한 주가 절반 지나고 11월이 끝났습니다. 내일 되면 12월. 12월 되면 그죠? 또 어떤 대주주 요건 뭐 종목당 뭐 10억 금투세 또 복잡한 사항들이 또 기다리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금투세 그 부분은 뭐 좀 잘 해결되고 또 저희가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 내일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저런 어떤 이슈가 생기면 어떤 기사가 올라오면 거기에 댓글이라도 열심히 좀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